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16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4쪽을 보시게 되면 경매의 절차가 나옵니다. 오늘 16강입니다. 경매의 절차. 자, 이 민사집행법은요, 이 경매 민사집행법 자체가 절차법입니다. 여러분, 이 민법 같은 건 실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고요. 이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진짜 법원에 가서 한번 그런 그 실시를 응찰해 보시면, 아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론상으로는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교재 34쪽부터요. 경매 절차가 51쪽까지 나와 있네요. 51쪽까지 나와 있는데, 자, 우선 경매 절차는요, 9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필자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저는 9단계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1단계는요. 자, 오늘은 9단계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스케치를 한번 이런 용어를 들어봤다는데 여러분 의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채권자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게 경매 신청한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례 공부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사건 접수라고 그랬죠. 그런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그 경매 신청이 합당한가, 또 강제경매냐 의무경매냐 합당한 거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합당하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법원에서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이것이 강제경매 개시가 들어왔다, 접수가 되었다라고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또는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1단계인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단계 제목만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7쪽에 보시게 되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가 나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및 그리고 종기 결정 및 공고. 자, 여러분 이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제 채권자들이 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자, 감유권자, 또 압류권자 각종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를 종기를 결정합니다. 종기.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세요라고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첫 매각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세 번째 매각을 준비합니다. 그 경매 물건, 채권자가 경매 물건을 신청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을 준비합니다. 이제 집행관이 말이죠. 매각할 부동산 현장도 나가보고, 또 거기 누가 살고 있는가, 임차인이 누군가, 소유자가 살고 있는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가, 점유관계,
그리고 또 임차인이 있다면 월 차임, 집세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매각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현황조사하고 또 집행관은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이 부동산이 감정가격이 얼마인가 감정의뢰도 하고요. 또 집행관은 매각물건, 그 매각되는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러가지 이제 하여튼 매각 준비합니다.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각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0쪽을 보시게 되면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입니다.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자, 어떻게 그 매각을 준비해서 매각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기일 입찰이냐, 기간 입찰이냐, 호가 경매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경매를 진행을 실시하겠다. 절차를 매각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경매를 진행하겠다. 매각 방법 등을 지정하고 그리고 공고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매각 방법 공고하게 되면 신문에다가 놓여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공고도 신문에다가 공고하게 되는 거죠. 법원 경매 사이트에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게 됩니다. 즉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인들에게 언제 그 부동산이 매각길이 잡혀가지고 언제 매각한다, 이런 것들을 다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매각길 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집행관들이 매각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매각을 하겠다, 지정 공고하고 통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매각을 실시하는 거죠. 매각 실시는 어디서 할까요?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 장소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이제 여기서 집행관이 매각을 실시해서 1등으로 낙찰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2등으로 낙찰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매각 실시하게 되면 당일날 입찰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 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자, 한번 작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매각이 실시되면 일주일 후에 그 매각이 실시된 것이 매각 결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매각 결정 절차. 보통 매각이 실시되게 되면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떨어집니다. 매각 결정, 허가냐 불허가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매각 기일로부터 14일 동안에 이제 매각 결정이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대금을 납부하라고 기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는 뭐가 되느냐? 이제 매각 결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 대금을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보내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 일을 안 해도 취득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8번째 넘기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등기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촉탁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2, 3일 후게 되면 등기가 완료돼서 등기필 정보와 등기필 정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완전히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데, 여덟 번째는 소유권 이전 촉탁을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등기됐으니까 여러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하냐?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점유를 풀어라고, 뭡니까?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집 비우라고 점유를 풀으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한 보름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도 인도를 안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나 소유자들하고 인간적으로 대화해서 점유를 풀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했다고 해서 뭐 이건 최고가 매수신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잔금 지급하자마자, 잔금 납부하자마자 인도명령 신청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매각대금을 납부했으니까 법원에서는 뭐 할까요? 그쵸.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받게 됩니다. 배당 절차. 이렇게 배당 절차가 끝나면 이 경매사건은 뭐가 된다? 종결되는 겁니다. 경매사건 종결. 경매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면 이제 경매사건이 종결되면 경매계에서 진행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경매계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보존계로 이관됩니다. 경매법원에 가면 경매계가 있고요. 보존계가 있는데 여러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역시 경매계에 있는 경매계장들을 참여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참여관들이 등기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게 되면, 배당이 끝나게 되면 보존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보존계에 가서 등기필 정보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등기필증을 늦게 교부하러 갔더니 이미 배당 절차가 끝나가지고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보존계에 가서 등기필 정보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등기필 정보를 경매계에 가서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보니까 이렇게 9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뭐 순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전을 해봐야 이 내용을 알지, 실전도 하지 않고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들어봤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이날까지 채권자들은 법원에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결정하고 공고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집행관은 매각을 준비합니다. 그쵸? 자, 경매 물건을 진행하려면 매각을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등을 지정하고 일간신문지에 공고하고 법원 경매 사이트에 공고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각을 실시하게 되면 당일날 법원 입찰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쓰고 입찰을 하고 개찰할 때까지 이제 매각이 실시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등이 나타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는 최고가 매수신들에게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특별 송달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가서, 법원군에 있는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그런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도 나중에 소유권 촉탁 등기할 때 다 서류 가지고 여러분 실전처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경매 배우시는 분들은 다 소유권 촉탁 등기도
다 합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또 등기소에 제출되는 서류, 각종 서류를 법무사가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제가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하는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또 부동산 인도명령 하는 것들 여러분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당 이제 법원에서는 마지막 배당 절차를 받게 되면 경매 사건은 종결돼 가지고 경매계에서 보존계로 넘어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절차가 9단계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34쪽에 1번부터 공부합니다. 1번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나와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 한번 볼까요? 경매 절차가 경매 신청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로 나눠지고 있다. 그죠?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가 있고 의무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1번 보세요.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 요령 나왔죠? 강제 경매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된다. 어떤 거냐?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집행법원은 어딘가? 그 집행법원은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이 되겠고요. 부동산 표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목록. 자, 지금 1번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경매 신청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3번에 보니까 부동산 표시라고 나왔죠? 이 부동산 표시가 다른 말로 부동산 목록입니다. 이 부동산 목록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변동사항, 역사를 기록하는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표지부인데요. 표지부를 보고 기재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데 그 작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191쪽 한번 볼까요? 뒤에 넘겨보세요. 191쪽. 191쪽. 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입니다. 부동산 이 강제경매 신청서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죠. 거기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금액은 얼마다라는 거죠. 또 몇 프로 이자에 의한 경매할 부동산 표시, 경매할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여러분 강제 경매는요,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 집행권원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결문이죠. 종국 판결문. 그리고 지급명령 결정 종본, 화해조서 뭐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무슨 법원, 사건 번호, 무슨 사건의 선고한 판결, 또 여러분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했죠? 그런 것들도 공정증서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도 집행권원이 돼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변제할 것이나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첨부서류는요, 집행권원이 있는 정본 한 통, 그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했던 송달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바로 뭐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한 통. 자, 이런 신청서하고요.
자, 192쪽을 넘겨보시면 거기 유의사항 나와 있죠. 자, 송달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 송달료는 이해관계인, 여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감유한 사람들, 이런 이해관계인에다가 플러스 세 사람 더해서 곱하기 10회분 해가지고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을 보시게 되면 바로 뭡니까? 이해관계인들 나왔죠? 성명, 주소. 바로 이해관계인들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이런 것들을 각 부동산 경매 신청할 때 이러한 서식을 작성해서 법원 경매계의 민사 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이렇게 이런 이해관계인들에게 다 법원에서 송달료를 여러분들이 지급하면 특별 송달로에서 한 건당 뭐 3,250원인가요? 이렇게 한 사람당 송달하는데 송달료가 우편료가 3,250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강제경매고요. 199쪽 보실까요? 199쪽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느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입니다. 여러분, 임의경매는 뭘로 하는 거지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청구금액 적고 그 다음에 양식이 거기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볼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바로 이것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지만 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한 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넘기면 똑같죠?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나와 있죠? 송달료는 이해관계인이 10명이면 거기다가 세 사람 플러스해서 곱하기 10회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10명이다, 8명이다, 플러스 세 사람, 추가로 세 사람 하는 거죠? 곱하기 몇 회? 10회. 그러면 11명 곱하기 10회, 그러면 110회, 1회당 3,250원. 이렇게만 해도 송달료가 얼마 들어가냐? 35만 7,500원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우편요금도 이런 경매사건이 하나 진행되면 수십만 원의 송달료가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 다 집행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집행비용은 다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또 201쪽에 보시게 되면 이해관계인 일람표 양식이 나와 있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되겠는데, 이해관계인에다가 세 사람 플러스 곱하기 10회분 곱하기 한 해당 3,250원의 송달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34쪽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경매 신청 작성 요령이 나왔죠? 자,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자, 법원에서 이제 경매 신청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서류를 조사해보니까 합당하다. 그러면 바로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이 법원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경매가 개시결정되었다고 촉탁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갑구에다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기입이 되게 되면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5쪽에 첨부 서류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 강제경매일 때는 1번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3번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대신할 수 있는 서류. 4번 부동산 목록 있죠. 부동산 목록은 부동산 표지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10통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 들어가고요. 또 대법원 수입 증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매를 신청하려면요. 잘 봐요. 경매를 신청하려면 무슨 세금 내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세금 될까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또 세법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하게 되면 과표가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에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에 등록면허세가 1000분의 2입니다. 0.2%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받을 채권 청구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000분의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1억 곱하기 3개 띄고 3개 띄니까 20만 원.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20만 원인데 등록면허세 낼 때는 뭘 냅니까? 지방교육세 20%입니다. 그러면 4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24만 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여러분 교재 36쪽 7번에다 별표시 하세요. 7번. 등록면허세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통지서 그리고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납부합니까?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물건 소재지 부동산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세무과에다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세무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비용의 납입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송달료가 들어가지요. 감정평가부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또 집행관이 그 부동산 매각물건 부동산 현황조사를 합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조사료가 들어가지요. 또 신문에다가 광고하게 됩니다. 신문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각 수수료 등이 이 비용을 미리 내야 된다. 누가 냅니까? 채권자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을 예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경매가 다 끝나게 되면 배당할 때 바로 집행비용을 먼저 받게 되는데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미리 비용을 예납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거 경매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다?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거기다 쓰실까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할법은 어디입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밑에 보니까 경매 개시결정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다고 인정되게 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채권자 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해 놓고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뭐가 될 수 있다?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은 각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게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죠. 각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뭐 한다고요?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자, 여러분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예납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은 그 경매 신청을 뭐 한 거다? 각하시킨다는 겁니다. 각하했다는 것은 경매 신청이 없던 걸로 처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일 때는 저당권이 존재하는가? 임의경매일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심사해서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누구에게? 법원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뭡니까? 촉탁하게 된다. 그러면 갑구에, 그 부동산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등기가 되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압류효력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결정무 송달인데요.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정본, 경매 개시결정 되었다는 정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매 절차 9가지 중에서 1번 경매 신청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당요구 종기결정과 공고, 이런 매각후 준비 순서대로 절차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각을 실시할 때 말이죠, 입찰표도 직접 한번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